파이의 기본적인 설정이 완료되고 자바 기반의 서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바에 대한 환경 설정을 할 차례입니다. 라즈비안 OS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자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터미널에서 자바 다시 버전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그림과 같이 1.8.0 65가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바가 설치된 폴더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터미널에서 cd usr library jvm 이렇게 하면은 입력하고 그 다음에 또 ls 명령어를 입력하면 두 개의 폴더가 나타납니다. 그림에 보면은 두 개의 폴더가 나타나죠. 그 중에서 jdk8 오라클 arm32 vfp href 디렉토리가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자바 jdk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밑에 보면 빈 디렉토리에 자바 실행 버추얼 머신하고 그 다음 컴파일러 등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환경 변수 패스에 그 빈의 경로를 이렇게 설정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그 etc 밑에 프로파일이라는 그 파일에 그 설정을 해 줘야지 그 라즈베리 파이가 기동을 하면서 이 환경 변수를 그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etc 밑에 프로파일의 파일을 수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export java _home은 usr library jvm jdk8에 오라클 arm32 vfp-hreflt 해가지고 자바 홈의 경로를 아까 위에서 그 디렉토리 자바가 있는 설치된 디렉토리 경로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export pass는 $pass 땡땡 $java _home 밑에 빈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그 패스 설정한 것과 새로 추가되는 자바 홈의 빈 디렉토리를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설정 파일은 수정이 된 건데 아직 시스템은 그 설정 파일이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라즈베리 파이를 재기동을 해줍니다. 이제 보통 그 라즈베리 파이가 부팅을 할 때 etc 밑에 있는 프로파일의 파일을 읽어다가 요 설정한 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기동이 나면 그 터미널을 이제 띄우고 다시 요 그 환경 변수를 이제 디스플레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echo $pass 해가지고 이 명령을 치면은 그 패스에 이제 그 자바의 실행 디렉토리가 이렇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자바 이 버전이라는 이 명령어를 쳐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자바 버전 1.8.0.65라는 것을 표시해 주게 되고 현재 그 자바가 설치된 버전이 1.8.0.65가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바가 어느 디렉토리에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cd usr 밑에 library 밑에 jvm이라는 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고 여기서 이제 파일을 보기 위해서 ls 해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두 개의 디렉토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jdk8 오라클 arm32 밑에 vfp hrefT가 이제 그 자바가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자바 디렉토리인 걸 알 수가 있고 여기를 이동을 해보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ls 해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빈 파일이 있고 뭐 JR이 그
그 다음에 include, library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JDK가 있는 폴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 환경인 JRE도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기에 이제 자바를 CD에서 bin 해보면 역시 ls 해보면 이렇게 자바 파일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자바 그 다음에 C 컴파일러가 있고요. 그 다음 C 이렇게 자바 컴파일러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명령어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을 이제 내가 그 터미널에서 어디서든지 이제 실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 변수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변수를 설정하려면 보통 이제 이 리눅스가 부팅하면서 이 라즈베리안이 부팅하면서 실행하는 그 파일이 보통 etc 밑에 있는 그 프로파일이라는 파일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는 sudo vi 밑에 etc 밑에 이제 프로파일이라는 이 파일을 이렇게 편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파일이 이제 있는 걸 알 수 있고 이 중에서 이제 맨 끝으로 가기 위해서 Shift G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서 패스 설정이 위에서 이렇게 지금 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export pass라는 걸로 뭔가 이 패스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맨 밑으로 내려가지고 Shift G 하면 아까 내려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5를 누르면 이제 요게 뒤에 삽입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export 아까 자바 홈이라는 거를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바가 설치된 폴더 usr library jvm 밑에 jdk 8 다시 oracle 다시 ARM32 그 다음에 VFP, HFLT까지 이렇게 해주면 이제 자바 홈에 대한 요 변수가 환경 변수가 이제 설정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다시 export 해가지고 이제 pass라는 거를 또 아까 위에서 설정한 pass에다가 추가로 이제 $자바 홈 새로 추가한 자바 홈의 이 pass를 지정을 해주고 그 밑에 이제 bd라는 폴더가 우리가 실행하는 그 자바가 실행하는 폴더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편집을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escape를 눌러서 escape 모드로 변환한 다음에 Shift G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요거를 이제 부팅을 해주게 됩니다. 부팅을 해줄 수도 있고 여기서 만약에 요 환경 변수를 보려면 우리가 뭐 echo 현재 $pass라는 요 명령어를 치게 되면 여기에 보는 것처럼 현재 pass가 이렇게 자바 JDK가 현재 없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 소스 아까 etc 밑에 프로파일이라는 이 파일을 이제 실행을 시켜주는 게 이제 소스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소스라는 걸 쳐보면 이제 이렇게 되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그 echo $pass라는 걸 쳐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맨 뒤에 이걸 했는데 그 자바의 패스가 이렇게 추가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etc를 수정하고 그 소스를 해주면 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현재의 이 터미널 내가 지금 요 터미널에서 환경의 그 환경 변수를 내가 설정한 것이고요. 우리가 부팅하면서 하려면 이걸 이제 재부팅을 해줍니다. sudo reboot라는 거를 해서 이제 새 기동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부팅이 새로 되게 이제 새로 터미널을 부동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echo 내가 $pass라는 걸 해주게 되면,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내가 소스 해가지고 한 거와 똑같이 이 환경 변수의 자바 경로가 이렇게 설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etc 밑에 프로파일의 변수에다가
환경 변수를 설정하면 이제 앞으로 라즈베리 파이가 이제 부팅이 될 때마다 이게 자동적으로 이제 자바 경로가 이게 설정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바 환경 설정을 하고 이번 시간에는 톰캣을 설치하겠습니다. 설치 가능한 톰캣 버전을 그 다음 그 브라우저에서 다음 주소를 접속을 해서 그 설치 가능한 버전을 확인해 봅니다. 그 브라우저를 띄우고 여기에 있는 사이트 주소, 아까 말한 사이트 주소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8.5.35와 8.5.37이 있는데 최근 버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빈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 아파치 톰캣 8.5.37에 tar.gzip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다운로딩을 받습니다. 다운로딩을 하고 다운로딩을 해서 지금 요 내 홈 파이의 홈 디렉토리에 이 압축을 해서 푸른 파일을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아까 톰캣 8.5.37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기고요. 여기에 이제 그 압축을 푼 파일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서버가 이제 부팅을 할 때마다 이제 톰캣이 기동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것은 내가 etc 밑에 init.d 파일 디렉토리 밑에 이제 톰캣이라는 파일을 이제 만들어 주는데 그 파일은 주어져 있는 것처럼 같이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이와 같이 이제 파일을 작성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쉘 파일로서 작성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디폴트 스타트라는 게 이제 재기동 서버가 구동되면서 이제 어떤 레벨에 따라서 이제 다른 레벨에 따라서 이제 부팅이 되는 그런 거를 여기 얘기해 줍니다. 여기는 이제 디폴트 스탑이라는 거 이제 그게 정지될 때의 어떤 순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내가 지금 설치한 홈 밑에 파일 밑에 아파치 톰캣 8.5.37이라는 폴더 이름을 카탈로그 홈이라는 걸로 지정을 해주고 그걸 갖다 스타트라든지 스탑 그다음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startup.shellin과 그다음에 shutdown.shell이라는 파일을 이렇게 실행을 해주게 되면 내가 이제 기동하는 것과 톰캣을 정지시키는 것을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이제 편집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전 페이지로 가서 이 파일을 편집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이제 퍼미션을 이렇게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체인지 모드 해서 755로 이제 실행 파일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이 파일을 이제 실행 파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rc.d에 톰캣 디폴트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요 파일을 갖다가 이제 부팅할 때 이게 이제 동작하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는 이제 부팅을 새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요 톰캣을 이제 등록을 해주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sudo service tomcat start 이런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실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제가 요 톰캣이라는 파일을 이제 지금 이제 홈 디렉토리에 갖다 놨는데 이거를 이렇게 sudo에서 cp sudo라는 내가 이제 명령 이제 슈퍼 시스템 관리자 권한으로 이제 복사를 하는데 톰캣이라는 폴더를 내가 아까 etc 밑에 init.d 밑에 이제 복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etc 밑에 init.d에 이제 디렉토리를 가고 나서 vi 톰캣을 하게 되면 역시 이제 파일이 이와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내용과 똑같은 것이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모드는 현재 이제 -l 톰캣이라는 톰캣이 아까 이제 체인지 모드는 해놨기 때문에 여기 755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쉘 파일이기 때문에 이제
실행을 위해서 이 x라는 걸 권한을 이렇게 부여해 준 것이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sudo update 다시 update rc.d 해서 이제 tomcat을 디폴트 faults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게 이제 등록이 되는 거고요. 요걸 갖다가 다시 이제 실행을 시켜 보려면 sudo 하고서 이제 etc 밑에 init.d에 tomcat 하고서 이제 start라는 거를 이렇게 쳐주게 되면 이게 이제 톰캣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톰캣이 실행됐다는 거는 ps 해가지고 마이너스 에코 f를 해주고 이제 모아가 아니고 이제 그랩이 이제 요게 이제 프로세스 상태를 보는 거고요. 모든 프로세스 상태를 보고 그 출력을 갖다가 이제 그랩은 이제 글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중에서 톰캣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프로세스가 어떤 게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러면 여기 보는 것처럼 파이라는 그 계정으로 이 톰캣이라는 놈이 이렇게 구동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는 3136으로 이제 동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프로세스가 떠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net state -an에서 이제 more라는 명령을 쳐주게 되면 이것은 이제 네트워크의 그 상태를 보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상태를 모든 것을 보겠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페이지 단위로 보겠다는 걸로 해서 파이프라인으로 이 more라는 쉘 명령한테 이제 보내주게 되면 이와 같이 엔터를 치게 되면 이제 페이지 단위로 이게 이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보시면은 내가 지금 이 톰캣이 구동되는 거는 이 8080 포트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8080 포트가 이제 동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이 명령을 쓰면은 내가 이제 톰캣이 구동이 됐고, 이제 톰캣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것이 동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톰캣이 동작하는 걸 알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브라우저를 띄워서 여기에 접속을 하면 됩니다. 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요 라즈베리 파이의 주소가 192.168.0.141이고 그 다음에 8080이라는 포트 번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와 같이 하면 이렇게 이제 8.5.37이라는 요 아까 톰캣 설치한 버전이 그 어플리케이션 이게 루트 파일인데 루트에 이제 페이지가 이렇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톰캣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동작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인 MySQL을 설치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미널에서 MySQL을 설치하는데 sudo apt install MySQL 서버와 그다음 MySQL 클라이언트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제 라즈비엔 OS는 이제 그 서버로부터 원격에 있는 서버로부터 이제 요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즘은 뭐 기본적으로 UTF-8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말은 요새는 이제 기존까지는 그 별도로 이제 한글 설정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디폴트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UTF-8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글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원격 접속을 허용한다. 이 말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가 MySQL 요 라즈베리 파이에 이제 설치되는 건데 제가 이제 개발 환경인 PC에서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을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든다든지 하는 환경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그 라즈베리 파이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려고 하면 역시 또 터미널을 써야 되는데 이제 원격으로 이렇게 접속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정 파일은 etc 밑에 이제 MySQL 폴더에 설정 파일이 이제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요새 나온 그 MySQL 폴더에서는
여러 개의 폴더로 이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에 대한 거는 요 mariadb.conf.d라는 디렉토리에 보면 50-server.conf라는 파일이 있고 거기를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sudo vi 50-server.cnf라는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여기 이제 나와 보시면은 그 bind 다시 어드레스라는 게 있고 요게 이제 127.0.0.1이라고 해서 이제 요게 그 이렇게 지금 보면 요거는 뭐냐면 이제 127.0.0.1이라는 건 이제 로컬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라즈베리 파이에서 접속했을 때만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지금 샵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는 처음에는 이게 샵이 안 붙어 있는데 제가 이거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붙여주게 되면 이제 이거를 활성화하게 안 하겠다는 거고 결국 그 말은 내가 이제 원격 주소를 가지고 접속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거를 이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요 샵을 안 붙여주게 되면 이제 내 그 라즈베리 PC에서만 라즈베리 파이에서만 이 내가 이제 요 MySQL 서버에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요거를 풀어주게 되면 이제 내가 PC라든지 외부 네트워크로부터도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해줘야 될 게 이제 루트 패스를 설정해 줍니다. 내가 이제 MySQL을 설치하게 되면 요즘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 루트 권한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접속을 해가지고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루트 패스워드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설정하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sudo service mysql stop 해가지고 현재 이제 설치하면은 이제 MySQL이 동작하는데 그럼을 스탑을 시켜주고요. 그래서 이제 MySQL 데몬을 이제 종료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sudo MySQLD safe 해서 skip grant table 해서 이제 어떤 내가 그 테이블을 이렇게 뭐 요거를 이제 스킵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이제 루트 패스워드를 이제 설정해 주기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루트 권한으로 이제 접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use MySQL이라고 해서 이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 MySQL에 이렇게 접속을 합니다. use라는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update user set plugin 해서 MySQL native 패스워드를 이렇게 user는 루트를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내가 패스워드를 설정해 주겠다 하는 걸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플러긴을 이걸로 설정을 해줘야지 내가 이제 비밀번호를 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밀번호를 내가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패스워드는 내가 그 변경하고자 하는 패스워드를 이렇게 여기다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패스워드가 설정이 되고 그걸 갖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데스크에다가 이제 마이크로 SD겠죠? 마이크로 SD에다 이제 써라 하고서 이제 플러시를 해주게 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써지게 됩니다. 그래서 큐트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의 루트 패스워드가 이제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그 MySQL 프로세스를 종료시켜 가지고 다시 이제 재기동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아까 내가 MySafe로 돌렸기 때문에 현재 돌려 있는 그 MySQL 데몬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프로세스 상태를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있는 내가 지금 돌고 있는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kill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이렇게 프로세스들을 죽입니다. 종료시켜주고 그 다음에 내가 MySQL을 다시 구동을 시켜주게 되면 내가 이제 비밀번호가 변경된 그런 이제 서버로서 동작을 하는 그런 MySQL이 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실습으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라즈베리 파일을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요. ps-echof 그랩 해서 MySQL에 보면 자, 이와 같이 이제 MySQL이 실행되지 않고 내가 지금 검색한 요거만 실행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MySQL이 동작하지 않고요. MySQL을 설치하려면 sudo apt install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인스톨하려면 apt 인스톨이라는 걸 써주고 이제 내가 인스톨할 요 서버 MySQL 서버와 그다음 MySQL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쳐줍니다. 그러면 자, 이와 같이 이제 내가 설치할 요 것들을 이렇게 해주고요.
찾아주고 내가 지금 114메가 필요하다는 거고 yes를 해주게 되면 yes를 해주고 엔터를 쳐주면 이와 같이 이제 설치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오래 걸리니까 중지를 하고요. 그러니까 약간 낮아볼까요? 얼마나 걸리나? 또 오래 걸리니까 그냥 우선은 중지하겠습니다. MySQL이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서버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설정을 하고 동작을 한다. 그러면 다시 ps-echof ps-echof 하고서 grep하고 MySQL을 입력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이제 MySQL 이 동작을 해서 데몬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MySQL 이 서버가 이제 동작을 하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해야 될 게 내가 이제 그 원격에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cd etc 밑에 그 MySQL 폴더로 이동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ls를 해보게 되면 설정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mycomp라는 건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내가 클라이언트나 서버, 그 다음에 MySQL 데몬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설정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서버에 내가 설정을 하려면 MariaDB 요 comp라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maria라는 걸 쳐주고 엔터를 탭을 쳐주게 되면 이제 자동 완성이 되고요. 그걸 엔터를 치게 되고 ls를 하게 되면 여기 50 MySQL 서버라는 파일이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놈을 내가 sudo로 해줘야 됩니다. 이건 슈퍼 유저 권한으로 내가 vi 50 다시 서버 해서 이 놈을 이제 편집을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bind 내가 address라는 글자를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 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죠. 지금 여기가 보는 바와 같이 요 코멘트가 안 맞고 풀어 있는 걸 알 수 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127.0.0.1 그러니까 결국 로컬 루프 내 자신의 라즈베리 파이에서만 접속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격에서 접속을 하면 접속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놈을 수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샵 붙여주게 되면 내가 이제 지금 i라는 거를 쳐서 내가 인서트라는 모드로 바꿔주고 내가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escape 눌러서 이제 escape 모드로 이렇게 반환하고 내가 Shift ZZ를 눌러줍니다. 이건 이제 VI 편집기에 대한 어떤 명령어들은 여기에서 설명을 좀 안 하고자 합니다. 그거는 별도로 필요하신 분들은 VI 편집기의 동작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다른 편집기를 또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슈퍼 유저 권한에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선은 이 슈퍼 유저 권한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Shift G를 하게 되면 이게 수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요거를 이제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트 패스워드를 이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돌고 있는 그 MySQLD를 종료시켜 줍니다. 종료를 하려면 sudo service 이제 MySQL 하고서 stop 이라는 걸 이렇게 쳐주게 되면 MySQL이 이제 종료를 됩니다. 자, 이런 같이 종료가 되고 또 다시 ps-echof MySQL 해보게 되면 이게 아니죠. ps-echof 하고서 grep이라는 게 찾는다라고 그랬으니까 MySQL 이렇게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MySQL 데몬이 아까 동작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MySQL 데몬을 종료시켰고요. 그 다음에 sudo 내가 이제 요 MySQL safe라는 걸 이렇게 쳐주고 skip 그 다음에 grant 그 다음에 tables 하고서 이 %를 쳐준다. %라는 건 이제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엔터키를 쳐주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MySQL 데몬이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PS에 에코 F 하고서 grep MySQL이라는 걸 쳐보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이제 내가 MySQL 관련된 이 프로세스들이 여러 개 떠 있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여기도 보면 MySQL Safe라는 게 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MySQL 데몬이 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L라는 것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지금 도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제 루트 패스워드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또 내가 이제 MySQL에 이제 접속을 해봅니다. 그러려면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하는데 sudo 그다음에 MySQL -u 그다음에 루트 요걸 이렇게 쳐주고 자 그러면 이제 접속이 되고요. 지금 내가 패스워드를 안 쳤는데도 접속했다는 거는 결국 루트 패스워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루트 패스워드를 설정해 주려면 여기서 이제 use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MySQL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거고요. 그래서 update user set plugin은 MySQL native password 그 다음에 이제 where 그 다음에 유저는 루트에 요 설정되어 있는 걸 이제 변경한다는 거죠. 유저 테이블에 있는 이놈을 변경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놈은 이제 그 루트 패스워드 설정하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패스워드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유저 테이블에 셋해서 이제 패스워드를 설정해 줍니다. 패스워드는 이제 패스워드 해가지고 가로 열고 이제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패스워드를 이렇게 쳐줍니다. 지금은 제가 이걸로 그냥 우선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남한테는 가르쳐 주면 안 되겠죠. 지금 저는 이거를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변경을 다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변경이 되고요. 이거를 플러시 하고서 이제 프리빌리지 해서 이제 내가 이제 마이크로 SD에 이제 아예 써줘라 하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써라 하고서 이렇게 해주고 키트 하게 되면 이제 루트 패스워드가 이제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스워드가 설정이 됐고 그러면 내가 아까 그 세이프로 이렇게 띄웠던 MySQL을 다시 종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ps-echo f 해가지고 또 grep 그 다음에 MySQL이라는 이런 명령을 쳐주고요. 그러면 아까 이렇게 구동됐던 프로세스를 종료시켜줍니다. 그걸 종료시키려면 이제 sudo 슈퍼 유저 권한으로 sudo라는 걸 해주고 kill이라는 게 이제 프로세서에게 이제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떤 시그널을 보내겠다는 거고 마이너스 불화를 하게 되면 이제 강제적으로 죽이겠다, 종료시키겠다 그런 거고 이제 내가 5245 여기 보시면은 프로세스 아이디가 5245가 있고요. 5249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놈을 이제 종료시켜 줍니다. 5249 그 다음에 MySQL이라는 게 5393이 또 떠 있죠. 그죠? 5393 그 다음에 5394 5394는 요 프로세스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떠 있는 거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 명령어를 친 거기 때문에 잠시 떴던 거니까 그걸 벌써 죽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걸 쳐주면 내가 이제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죽었음 나오죠? 그럼 ps-echo f 해가지고 grep 해서 다시 MySQL을 이렇게 쳐보면 이제 모든 프로세스가 죽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모든 프로세스 죽고 다시 이제 MySQL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내가 비밀 병문을 변경한 거를 이제 반영한 MySQL이 뜨는 거죠. 그래서 sudo 서비스 이걸 띄우는 방법은 서비스라는 걸 이용을 하고 MySQL을 이제 스타트 시키겠다. 자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이제 MySQL이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구동이 되고 그러면 다시 -echo f 해서 grep 해가지고 이제 MySQL에는 이런 걸 해주게 되면 여기 이제 데몬이 다시 동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 설정이 됐고요. 또 그 다음에 네트 스테이트라는 걸 다시 해봅니다. 네트 스테이트 -n에서 이제 뭐라는 걸 치게 되면, 자, 이거는 네트워크 스테이트를 보는 건데, 이제 3306이라는 게 그 MySQL이 이 동작하는 서버가 동작하는 이 포트 번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306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MySQL이 동작한다는 걸 역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동작하고, 그 다음에 포트 번호로 내가 이제 외부로부터 접속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물론 이제 외부로부터도 접속을 받지만 내부로부터도 또 이 포트 번호를 사용해서 이 통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